경기도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항일 유적지 알리기와 친일 잔재 청산 공모 사업 등 다양한 친일 청산 및 항일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잊히고 사라져가는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120개소에 대한 알리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도내 항일운동의 현장을 알리고자 지난 2018년 안내판 61개와 표지판 20개를 설치하고 2019년에는 안내판 59개와 표지판 24개를 도내 곳곳의 항일 유적지에 설치 완료했다. 항일 유적지는 1895년 을미해병부터 1945년 광복대까지 조성된 곳으로 화성, 안성, 용인, 이천, 평택 등 도내 각 시군에 산지해 있다. 도는 3.1절을 맞이해서 유적지를 기념하고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해 120개소 안내판과 주변 환경 청소를 실시한다. 특히 가평공립보통학교 3.1운동 만세 시위지와 양평고읍면 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등 20곳에서는 3월 1일 가족자원봉사단 등 20가족이 우리 집 가까이 항일운동 유적지 청소하기에 참여해 안내판 청소뿐만 아니라 3.1절 의미를 새기는 작은 태극기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을 놓는다. 유적지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배부해 방문 당일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유적지에서 이뤄진 치열한 항일운동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분포지도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곳곳에서 메아리 쳤던 항일운동의 정신이 깃든 장소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도는 앞으로 항일 유적지 1개소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1항일 유적지 플러스 1학생 지킴이를 통해 항일 유적 정신이 학생들을 통해 전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도는 지난해 경기도 친일 문화잔재 조사, 연구, 용역 결과 도내 친일 인물에 대한 기념물이 161건 확인됨에 따라 기념물의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친일 잔재 상징물 안내판은 해당 기념물에 설치돼 기념물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념물이 친일 행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10곳 정도를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기념물 선정과 안내판 내용 등을 정할 예정이다. 도는 각 대상별 특징과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효과, 인식 개선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일제문화잔재 청산, 애국, 항일 정신, 독립운동 등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 공연, 영상, 교육 등 각종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사업 공모를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등으로 3월과 6에서 7월 총 2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친일 문화잔재 조사 연구 용역을 완료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일제문화잔재 청산 등을 소재로 한 각종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개 단체를 선정, 생활 속 일제잔재, 알아보고 알리고 없애고 등 20개 사업을 진행했다. 또 연구 용역으로 생산되는 자료의 연구 보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친일 문화잔재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한편 도는 친일 잔재 청산 사업의 하나로 작곡자의 친일 행위가 확인된 기존 경기도 노래를 폐지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송년제야 행사에서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공개한 바 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 경기도에서 쉬어요는 작사, 작곡, 심사까지 전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한 곡으로 현재 각종 경기도 주최 행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2021년 지방세 체납 정리 추진 계획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 원의 56%인 5,672억 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 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 및 혐의자 10만여 명에 대한 세행위 취소 소송, 고액 현금 거래 등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 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 정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 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비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 결손율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 결손율 17.1%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 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 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제3은닉 혐의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 행위를 말한다. 사회행위 적발 시 도는 부동산 처분 금지가 처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 자금 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한다. 도는 올해 5월 이런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체납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경우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해 체납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새마을 금고,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도 정상 추진할 예정으로 도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천여 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약 75만 명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징수, 가능 여부 구분과 체납 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 조회와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 제재,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관화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 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회 실시한 도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 처분 심의를 올해는 연 5회로 늘려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는 결손 처분 심의를 통해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한편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로 폐업한 영세, 개인 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도가 올 1월 중앙부처에 건의한 체납액 징수 특례 신설은 의원 입법 발의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배달특급이 드디어 시범지역을 넘어 올해 가장 먼저 이천시와 양평군을 찾아간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오는 3월 3일부터 이천시와 양평군에서도 배달특급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12월 화성, 오산, 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첫 선을 보이며 민간 배달앱에 비해 대폭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와 결합한 소비자 할인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시범지역을 포함 28개 경기도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가장 먼저 이천시와 양평군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 이천과 양평을 시작으로 4월 중에는 수원시와 김포시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약 400개, 양평군에서는 170여 개의 가맹점이 모집된 상태로 지난해 시범지역과 마찬가지로 가맹점 모집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경기도 주식회사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달특급에는 약 16만 7천 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총 거래 금액은 약 83억 원을 기록하며 초기의 우려를 불식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내부 분석을 통해 시범지역에서 약 10에서 15%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배달특급의 조기 안착에는
지역화폐가 큰 역할을 했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달간 배달 특급의 지역화폐 사용률은 약 68%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더불어 서비스 초기 배달 특급 엑스마켓 경기, 100원 딜, 크리스마스 소비자 이벤트, 설 연휴, 설날 세뱃돈 특급으로 들어요.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아낌없는 혜택을 제공하며 인기몰이에 앞장섰다. 특히 서비스가 안착한 2월부터는 하루 평균 주문 약 5,000건, 일 평균 거래액 1억 2천여만 원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이어질 2차 서비스 지역 확대에도 기대감을 더했다. 배달 특급에 입점한 양평군의 가맹점주 최창현 씨는 낮은 수수료라는 소식에 배달 특급에 대해 그 전부터 관심이 컸다며 앞으로 입점해서 소상공인과 배달 특급 모두가 잘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 우수기관 선정 뉴스입니다. 남양주시에 사는 70대 A씨는 위장질환, 관절염 등의 질병으로 2019년 23곳의 의료기관을 이용해 의료기관과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로 통보됐다. 또 의료급여관리사의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 관리로 A씨가 지난해 이용한 의료기관은 15곳, 외래 진료일 수도 2019년 188일에서 지난해 151일로 37% 줄었다. 지급된 의료급여는 2019년 1,042만 원에서 지난해 840만 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의정부시에 사는 50대 B씨는 손목, 발목 관절 질환으로 2017에서 2019년까지 3년 연속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로 통보됐다. 도에서 물리치료 과다 이용의 문제점을 안내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 결과 외래 진료일 수는 2019년 360일에서 지난해 78일로 78%, 투여일 수는 2019년 390일에서 지난해 106일로 72% 줄었다. 지급된 의료급여는 2019년 2,174만 원에서 지난해 1,471만 원으로 약 32% 감소했다.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 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의료급여 사업 기관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6,013명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245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절감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란 전문 의료급여 관리사가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발생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이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활동이다. 의료 쇼핑, 약물 과다, 중복 처방 등 질병 대비 비합리적으로 많은 의료기관 이용에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관리기관과 목표 관리 횟수를 정한 후 그 계획에 따라서 신,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과 상담, 적정 의료 이용 유도, 필요한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도는 지난해 시군 사례관리 컨설팅과 전반적인 의료급여 사업, 이해, 실무 지식, 전선 시스템 활용 등을 담은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 수행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강화했다. 이 밖에 진료비 절감 실적이 저조한 시군을 대상으로 도와 우수시군 합동 컨설팅을 통해 우수 사례와 실적 관리 방안 등을 공유해 효과적인 사례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도내 사례 관리 대상자 6,013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9년 769억 원에서 524억 원으로 31.9% 감소했다.